네, 안녕하세요. 기계왕 곽투팔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수역 헬스장 상위 노출에 실패를 했었죠. 매장까지 찾아가서 컨텐츠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노출이 되지 않아서 되게 당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죽었던 누락된 포스팅이었죠. 이수역 헬스장을 검색해도 제 글이 절대 보이지 않으니까요.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현재 시간 10월 20일 일요일 14시 33분이거든요.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어쨌든 스크롤을 아무리 내려도 제 글이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사실 저는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판다랭크나 블덱스를 검색을 해도 얘가 준최 7이나 포스팅 점수가 뭐 97점, 98점 이렇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주 큰 기본적인 실수를 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지를 합니다. 바로 핵심 키워드를 삽입하는 걸 안 한 거예요. 자, 예전의 글을 일단 뜯어볼까요? 요게 바로 누락된 포스팅인데요. 요 상단 부분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전체 1642자 정도 되죠. 그러니까 2000자 안에 잘 작성을 한 거예요. 참고로 요거는 네이버에 리뷰언즈 앤 서포터 요거 검색하시고 하단에 요거 보이시죠? 크롬 클릭하시고요. 요걸 그냥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럼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글자 수를 자동으로 체크해 줍니다.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키워드 분석도 해드리고 그리고 블로그 글도 분석을 해줍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 사람의 일평균 방문자, 뭐 이웃, 개설일, 글자 수나 키워드를 분석해 줘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경쟁도가 있는 블로거다 여기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크롬에서 요 리뷰언즈 앤 서포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각설하고요. 요게 누락 포스팅이었죠. 누락의 핵심적인 이유는 키워드를 삽입을 안 했더라고요. 제가 흥분을 했던 것 같아요. 글을 쓰면서 너무너무 열심히 해야지, 꼭 이걸 상위 노출시켜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너무 열심히 쓰다 보니까 망한 케이스거든요. 보시면 요 이수역 헬스장이 타겟 키워드죠. 그러면 컨트롤 F를 눌러보시면 이 상단에 요 키워드를 검색할 수가 있어요. 눌러보시면 없죠. 본문에 요 이수역 헬스장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바보 같은 행위를 했던 것이죠. 이게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건데 핵심 키워드를 본문에 밸런스 있게 5번만 배치하는 것, 그게 상위 노출에 가장 유리하다라고 판단했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맨날 밥 먹듯이 하면서 실제 포스팅을 할 때는 이 키워드를 그냥 안 써버린 거예요. 이렇게 안 쓰고 이수역에서 헬스장을 갔습니다. 이수역에서 유명한 헬스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어가지고 입력을 했던 거죠. 가장 기초적인 실수를 했고 되게 후회돼요. 바보 같은 짓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느낀 점이 글을 잘 뜯어보시면요. 너무 열심히 썼어요. 지나치게. 특히나 사진을 너무 많이 집어넣은 것 같아요. 사진이랑 움짤, 영상을 합치면 30개가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느낀 점은 오히려 과도한 거 있잖아요. 글도 2000자 안에서 써야 유리해요. 뭐 3000자, 4000자를 쓰면은 오히려 포스팅이 누락되거나 순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제가 겪었기 때문에 글자 수를 1500자에서 2000자 사이를 입력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맨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뭐 30장, 40장, 50장을 때려 넣으면은 오히려 상위 노출이 안 되는 결과치를 제가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거를 다시 재발행까지 해봤어요. 이수역 헬스장이라는 단어를 곳곳에 삽입을 해서 다시 재발행을 해봤는데 여전히 누락 포스팅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누락된 친구를 다시 살리려고 그다지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보다 새롭게 다시 한번 써서 죽었던 친구까지 병합돼서 다시 한번 올라가게끔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아쉽네요. 이거는 제가 너무 열심히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 글을 쓰실 때는 항상 기계적으로 포스팅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내 생각과 감정을 녹이는 거, 이게 베스트라고 판단이 들긴 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점이, 최근에 블로그 방문자 숫자가 계속 떨어지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저 또한 이걸 겪고 있고요.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 다수의 블로거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블로그의 방문자 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애드 포스트 수익도 떨어지겠죠. 근데 제 생각은 이거는 네이버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은 걸 시도하고 있어요. 클립도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 메인 글에 뭐 노출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거를 피드메이커라고 하더라고요. 피드메이커랑 클립, 그리고 네이버가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양한 테스트를 하면서 발생하는 해프닝에 불과할 것 같긴 합니다. 뭐 최악의 결과는 네이버도 회사기 때문에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을 네이버 블로그에 최대한 줄이고 클립이나 피드메이커에 쏟아주려고 하나? 이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글을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제 블로그에 방문자 수는 떨어지는데 지수는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갑자기 최적 1 블로그가 됐어요. 뭐 언제 다시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지금 최적 2 플러스 글이 계속 나오죠. 요거는 제가 방법을 좀 더 파악을 해볼게요. 대충 이 패턴을 파악한 것 같긴 하거든요. 최적화된 글을 쓰는 방법.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요 블로그에 있는 버튼들 있잖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블로그를 발행한 다음에 이 하단의 버튼 얘네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카페로 연결시킬 수도 있고요. 킵이라고 하더라고요. 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메모에 저장할 수도 있고요. 요거를 잘 활용하면은 어느 정도 블로그 글의 지수를 올릴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사실 그건 요 블덱스라는 사이트에 한정돼 있긴 하거든요. 이런 행동을 했더니 블덱스에서 최적 2 플러스 글이 자주 생성되더라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거 방법도 구체화한 다음에 다시 전달을 드릴게요. 각설하고요. 제가 다시 작성을 해봤거든요. 근데 다시 작성을 할 때, 즉 시리즈물로 연재를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제가 쓴 글이 이수혁 헬스장 시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수혁 헬스장 뭐 이후의 운동 후기 이렇게 전혀 다른 내용을 이수혁 헬스장이라는 키워드를 상위 노출시키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 거고요. 가장 핵심 포인트, 요 이수혁 헬스장이 5번이 키워드 안에 배치되는 것이 베스트일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컨트롤 F 누르시고요. 요 이수혁 헬스장 11개가 보이잖아요. 이 11개가 11개가 아닙니다. 보실까요? 자, 제목에 한번 걸쳐 있고요. 그 다음 본문 하나 나오죠. 그리고 요거는 본문이 아니고 요 인용구기 때문에 카운팅을 하지 않습니다. 무시하고요. 그리고 본문에 둘, 그 다음에 요 동영상이나 링크에 첨부된 거 이것도 본문에 있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카운팅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상에 삽입된 거 이수혁 헬스장이 본문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카운팅하지 않겠습니다. 이수혁 헬스장 본문에 3개 그리고 4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5개 총 5개를 배치를 해줬고요. 즉 제가 말씀드리는 본문의 키워드 5개만 입력하세요 라는 것은 첨부된 파일이나 해시태그 이런 걸 무시하시고요. 순수하게 본문에 있는 데이터만 5개를 넣어 보시라 라고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이럴 때 상대적으로 상위 노출이 상당히 잘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발행을 누르시고요. 자, 해시태그 보이시죠? 이것도 너무 중구난방으로 쓰지 마시고요. 이수혁 헬스장이 타겟 키워드야. 그러면 이수혁 헬스장, 이수 헬스장, 사당 헬스장 이 정도로 헬스장이란 키워드만 집중해서 해시태그를 한 3번 정도만 날려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이수혁 헬스장 하다가 이수혁 웰리스, 뭐 이수혁 재활 이렇게 꼬이면은 데이터가 꼬여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겟 키워드에 명확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수혁 헬스장, 뭐 헬스, 요가 너무 여러 가지를 타겟해서 띄우려면 어차피 상위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수혁 헬스장이 타겟 키워드라면 요거 하나만 명확하게 짧게 구성하는 것이 훨씬 상위 노출에 유리하더라 라는 결과치를 저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저장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팁이 글을 연속적으로 발행하는 건 상당히 별로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자기소개서 기본 양식이란 글을 썼습니다. 약 1시간 전이에요. 1시간 전에 썼는데 지금 상위 노출되어 있죠. 제가 이걸 왜 썼냐면 요 자기소개서 양식이 있어요. 자기소개서 양식이 메가 키워드고 상당히 사람들의 방문을 유도하는 황금 키워드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스마트 블럭으로 여기에 걸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기본 양식이라는 글을 1시간 전에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 이수혁 헬스장 뭐 글을 쓰는데 사실 뭐 20-30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걸 다시 썼는데 이걸 다시 또 재발행을 해버린다? 이건 되게 미련한 행동 같아요. 적어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텀을 두고 발행을 하시는 게 기계적인 포스팅이나 발행이 아니다 라고 네이버 로직이 인지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따가 발행을 해보고 또 트래킹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요 정도 규칙만 잘 지키셔도 충분히 상위 노출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지금 컨텐츠는 죽었던 포스팅, 누락된 포스팅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거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타겟 키워드에 다른 글로 써보는 겁니다. 중첩해서 상위 노출이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누락이 되는지 이걸 테스트해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시간 정도의 글을 다시 발행할 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자, 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돌아왔고요. 지금 현재 시간 15시 32분 54초 지나고 있습니다. 일요일이고요. 요 지금쯤에 한번 발행을 해볼까 해요. 발행 누르시고요. 주제 스포츠로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태그에 깔끔하게 이수혁 헬스장 정도 넣어주시고 자, 발행을 눌러보겠습니다. 제발 상위 노출이 돼서 제가 생각하는 상위 노출의 로직 이게 맞다라는 게 좀 증빙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누락된 포스팅이 과연 살아날지 아니면은 제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지 한번 지켜보시죠. 제발 다시 회생했으면 좋겠네요. 자, 발행!
자, 이제 펜은 던져진 것 같고요. 뭐 1시간 정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상위 노출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상위 노출되는지까지 트래킹을 해보겠습니다. 1시간 뒤에 봬요. 네, 이제 글을 쓴 지 한 한두 시간 지났나? 그 정도 된 것 같고요. 지금 시간 16시 57분 8초, 9초 지나고 있습니다. 과연 상위 노출되어 있을지 궁금하긴 한데, 뭐, 안 돼도 일단 올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저희 과정이니까. 아, 떨리네. 갑니다. 오, 예. 1등이네요. 이수혁 헬스장 1등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진짜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이것 때문에 뭐 상위 노출 안 되니까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경제 비즈니스 블로거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지금 로직을 잘 지키니까 충분히 노출이 되더라 라는 결과값을 얻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죽었던 누락 포스팅도 충분히 살릴 수 있다라고 증명을 한 것 같고요. 기분이 상당히 좋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 한켠으로 좀 아쉬웠던 게 제가 첫 번째로 사실은 대표님이 요청해서 간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상위 노출이 안 되고 아예 누락이 돼버려서 그 기간 동안 상당히 조금 마음고생 아닌 마음고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제가 블로그 로직을 알려드리는 사람이고 블로그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결과치가 안 좋았는데 그나마 좋은 결과를 좀 나와서 다행인 것 같고 아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죠.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겹쳐서 상위 노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쓴 글은 겹쳐지지 않았죠. 즉 기존에 누락됐던 포스팅 있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누락으로 게임이 끝나버린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2개씩 중첩이 돼야 되는데 하나만 올라갔네요. 대신 요거 클릭하시면은 기존에 썼던 포스팅도 삽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은 되실 거라 판단이 들고요. 아 마음이 한결 가볍네요. 자 결론. 너무 열심히 쓰지 말자. 다시 한번 저는 깨닫습니다. 과도하게 글을 3천자 4천자 사진은 뭐 30장 40장 때려넣고 너무 열심히 쓰지 말고 가볍게 툭툭툭 쳐가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키워드 오해를 삽입하는 거. 그 방법을 제가 세부적으로 잘 알려드렸습니다. 그거 보고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되시겠고요. 카테고리 매칭, 요 스포츠였잖아요. 스포츠로 올렸죠. 매칭, 요 정도만 잘 준수하셔가지고 꾸준하게 써나가시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강의 파리를 듣던 제 유튜브를 보던 결국 결론은 열심히 블로그 글을 포스팅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상위 노출이 보장된다? 이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뭐 샤로스킬 일식 요거 콘텐츠 올린 적 있는데 자영업자분 서포트 해준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비난 댓글을 달더라고요. 네가 무슨 실력이 있냐? 상군의 멸치국수 누락 포스팅 됐고 샤로스킬 일식도 초상위 노출된 건 아니잖아! 라고 비난을 했는데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지금 봉천중앙시장 맛집을 검색하면은 다시 포스팅이 살아났어요. 절대 검색이 안 되던 거였거든요. 지금 다시 살아났고 하지만 지금 상군의 멸치국수는 폐업 상태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살려는 놨다. 그럼에도 다시 검색이 되더라 라는 거죠. 영원한 누락도 없고 영원한 상위 노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샤로스킬 일식이었죠. 이거는 4주나 올라가 있잖아요. 4주면 거의 한 달이거든요. 한 달 정도 여기 유지하고 있는 건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즉 제 판단으로는 요 정도 상위 노출이 유지되면 자영업자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욕하지 말아주세요. 더 열심히 할 거고 앞으로 더 노력할 거고요. 아 그리고 조금 무거운 얘기인데 이거는 계속해서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요. 제 블로그에 뭐 비밀 댓글이나 캡처해가지고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오는데 블로그 강의팔이 피해? 뭐 이런 제목으로 여러 명이 비댓을 달아주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뭐 저는 강의팔이가 부럽긴 합니다. 순이익이 엄청난 돈벌이 수단이기 때문에 강의를 팔려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날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제가 말하는 정도 그 규칙만 잘 준수하면 홈페이지형 블로그, 퍼스널 브랜딩, 상위 노출, 전문직 분들까지 충분히 블로그를 통해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확신을 해요. 굳이 왜 2달, 뭐 한 달에 60만원, 70만원을 돈을 내고 그 강의를 듣는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열심히 블로그 글을 써야 된다는 그 불변의 진리는 명확하고 상위 노출되는 거 키워드 분석, 글자 수? 그 정도 수준이에요. 크게 뭐 비법, 이 강의를 듣는다고 나한테 갑자기 협찬이 쏟아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좀 포기하게 된 계기는 생각보다 강의파리에 열광하시는 매니아분들 되게 많아요,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은 진짜 문제가 많다, 바보 아니야 이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 강의를 들으면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몇십만원 몇백만원 강의비를 내고 강의를 들었다는 사람들
그 후기를 잘 검색만 해보세요. 그분들의 현재 블로그 상태를 보면은 일평균 방문자 100명도 안 되거나 뭐 소소하게 레뷰 체험단 이런 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강의를 듣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해요. 안타까운 사회 현상인데, 물론 이제 강의를 듣고 성공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건데, 근데 이건 진짜 극소수 중에 극소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강의파리 시장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스마트 스토어, 플레이스, 블로그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의를 듣는 행위만으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면 다 그 강의를 듣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빌딩을 사고 건물을 샀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 강의를 듣고 그 큰 돈을 주고 들어서 효과가 있을까? 그것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일단 그분들은 강의를 판매하시는 분들을 거의 종교처럼 믿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심지어 뭐 스마트 스토어 뭐 이런 거는 제가 월 70억 수준 핸들링하는 MD죠. 현직 온라인 MD인데도 제 이야기 안 듣고 실제 셀러도 아닌 강의자들의 강의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포기 상태고, 저도 뭐 이런 거 숨기고 사람들 후킹해서 강의로 전환하면 나쁘지 않겠는데? 돈 벌겠는데? 이 생각이 솔직히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강의파리 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뭐 다만 여러 가지 돈 버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블로그로 크게 성공하셨으면 그걸로 그냥 돈을 버시면 되시는데, 굳이 왜 강의를 만들고 이걸 상당히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챙길까? 라는 의문을 들기도 하죠. 뭐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요. 뭐 월 1,000만 원 벌다가 월 1억 벌고 싶겠죠.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 뭐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벌던 돈을 그냥 버셨으면 좋겠어요. 왜 뭐 일반인 분들이랑 싸움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무리하시는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긴 하겠는데,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그리고 책임도 당연히 여러분이 지셔야죠. 저는 듣지 말라고 한참 전부터 미친듯이 말을 했어요. 플레이스, 스마트 스토어 모두 본인 스스로 노력해서 대가리 깨져가면서 배워야 실력이 늡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무료 정보 퀄리티 진짜 끝장나거든요. 그것만 잘 들으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요 이수역 헬스장 지옥에서 다시 살려냈고요. 또 하나 느낀 거는 블로그 로직이 정말 경험이나 후기에 몰빵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최근에 쓰고 있는 글들을 잘 뜯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블로그나 유튜브로 성공하기 위해서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그대로 긁어서 카피해서 운영하는 게 가장 쉬운 성공 방법이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을 뜯어가지고 그대로 카피해보세요.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제가 쓴 글들 잘 살펴보면은 경험, 후기 이런 단어들이 박혀 있습니다. 그만큼 네이버가 경험이나 후기에 좋은 점수를 주고 있을 거고, 이게 점점 심해질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쓴 글들 제 이커머스 종사자 카페에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버튼들 있죠. URL 복사를 클릭하시고 카톡으로 전송을 하거나, 그리고 이 하단에 버튼들 있죠. 이 블로그, 공유하기 네이버 카페, 그리고 킵, 그리고 네이버 메모,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분명히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여러 버튼을 활용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결과물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처음으로 최적 블로그를 달성해봤거든요. 최적 1이 저한테는 되게 큰 거예요. 항상 준체 7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최적 1이 되고, 그리고 최근에 쓴 글들이 최적 2 플러스가 꽤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 수준에서만 공유를 일단 드려볼게요. 이상 마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계왕 곽두팔이었습니다.